이곳은 그 중림동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으면서도 뭔가 과거의 서울과 그 다음에 현재의 서울,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중림동의 첫인상은 어쨌든 그때 굉장히 놀라웠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림동을 기반으로 매거진의 컨텐츠를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어반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뭐 도시에 대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기획을 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저는 한 17년 정도 매거진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사실 매거진 콘텐츠 중에서 뭐 도시나 서울에 대한 콘텐츠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최근에 그만큼 도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그 다음에 각 도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뜻인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도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최근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반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17년 동안 계속 매거진 일을 했었고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메이커였었는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저희 업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유는 뻔히 아시다시피 이제 지면이라는 어떤 매체가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 판매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대다수 매체들이 길을 뭐 신문 방송 다 할 거 없이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디지털 쪽에서 길을 찾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사실은 디지털로 빠르게 소비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훨씬 더 오프라인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자. 소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체험형으로 콘텐츠를 뭔가 제공하거나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직접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와 그 다음에 서울로 쪽에 이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조합 또는 센터와 함께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장소를 자연스럽게 찾게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콘텐츠를 공간에 펼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뭔가 보시다시피 사실 원래 창고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살렸고 특별한 인테리어 요소를 많이 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를 그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번 고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공간 그리고 시즌별로 또는 챕터별로 계속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왔다가 흐름에 맞는 콘텐츠가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게 애초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내부 콘텐츠를 다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치 매거진에서 뭐 매달 또는 분기별로 매거진이 새로 발행되듯이 각 공간이 시즌별로 계속 발행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이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예전에 큐브처럼 쌓아 올려져 있었던 그런 창고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된 셈이고요. 그래서 크게 여기를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그 큐브 모양 그대로 활용하자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기 북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저희 책과 그러니까 책 중에서 특히 서울과 도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굿즈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고 연달아서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 사실 가장 좋은 공간 중에 하나라서 거기서 책을 조용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리딩룸으로 공간 구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옥수수집은 원래 불법 창고였을 때 한쪽 구석에서 30년 동안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오수선을 하고 계셨었어요. 리뉴얼하면서 그 공간은 그대로 남겨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수선 작업들을 저기서 하고 계시고요. 사실 중림동은 뭐 아시다시피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왔던 동네들은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약현성당, 그러니까 의외로 도심에 있기는 한데 옆에 이제 한국경제 신문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도 주변에 있는데 이 공간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공간이고 저도 사실은 여기에 처음 왔었을 때 이런 곳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깜짝 놀랐던 공간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역으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수대 아파트
뭐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저 큰 길가에는 뭐 아직도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어물전이 아직도 계속 작은 규모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곳은 이제 그때 상인들이 그냥 막 불법으로 적재했었던 그런 창고였던 곳을 사실 리뉴얼한 셈인 건데, 그런 어떤 컨셉을 살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좋았었고요. 보면 딱 여기가 약간 도심 속의 섬처럼 되게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주변에는 또 이제 일반 회사들과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서울역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때는 사람들 꽤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갑자기 고요해져서 그 분위기가 또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녁 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전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어떤 분위기일까를 처음에 상상하고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업 특성상 되게 해외 도시들에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 뭐 런던, 도쿄, 뉴욕, 뭐 암스테르담, 모든 도시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뭐 포르투, 뭐 리스본조차도 각각 도시의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과 또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과 이런 식의 어떤 도시의 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쌓여져 올라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서울은 되게 뭔가 역사가 끊기기도 했었고 중간에, 그 다음에 압축 성장을 했던 어떤 여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많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뭔가 뭐 갖고 있는 사람 중심이라든가 시민들이나 또는 이용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건물 중심이라든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위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저는 이제 해외 도시사를 들 때, 만약 여기서 카페 또는 서점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에서 가볼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이제 몇천 곳이 넘는 도시들이, 그러니까 거대 도시들은 대다수거든요. 근데 서울을 생각해 보면 저는 때로는 10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이제 할 게 굉장히 많고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곳, 그리고 각자의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성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배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이 이제 예전에 전시 방식으로만 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약간 저희랑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형 전시 또는 이제 체험형 컨텐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되게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저희 정서는 되게 작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지금 뭔가 펼쳐보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봉피앙 평양냉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규모를 갖고 있는 음식 기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그룹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서울의 오리지널을 지금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를 HMR, 이제 냉동식품화 하는 작업, 그리고 가장 지금 서울의 젊은 디자이너랑 함께 패키지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시도, 그리고 실제 것들을 판매하는 것. 저희는 단순히 뭐 보여주고 또는 와서 시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차원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갖춘 아이템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도 사실은 뭔가 컨텐츠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어떤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요소들을 사실은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매거진 보면 매달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채워지잖아요. 보면 물론 예전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다른 맥락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컨텐츠를 계속 다른 맥락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것일지를 계속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목요일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집기를 만드는 이제 원투차차차 같은 이제 젊은 가구 메이커나 이서우 씨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서울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이제 심야 살롱이라는 세션을 목요일 날 주로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은 이제 더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뭐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같이 듣거나, 뭐 배순탁 작가가 음악의 뒷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소개하는 음악들의 뒷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자리를 뭐 소수의 한 6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음악을 같이 들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남궁인 작가라는 의사 겸 작가인 분이 그러니까 고전 매니아여서 고전을 지금 서울에서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의미를 나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사실 대규모 대중행사보다는 소규모 사람이라도 사실 제대로 교류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을 계속 테마로 가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슬림리스 서울이라고 잠들지 않는 서울을 원래 모토로 했었다가 이번에는 서스테너블 서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서울이라고 이제 테마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텀블러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 플러스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창작자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창작할 수 있게 저희도 서포트하거나 이제 그들과 협업하겠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아서 서스테너블 서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어떤 그런 테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거진에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기보다는 저희 매거진 편집장으로 있을 때 5년 전부터 이제 심야 책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영감을 줄 만한 좋은 장소를 가서 밤새 맥주와 책을 필자 또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와 함께 교류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실험해보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제가 느꼈던 성취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공간과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올라갔는데 거기 경복궁 바로 위에 있는 그 높은 건물이거든요.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당시 문학동네에서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밤에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지하철 첫 차가 올 때까지 거기서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이제 책을 읽어보자 라고 처음 시작했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때 후원을 받아서 그때 200명 정도 모았었는데 그때 2,000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아무런 홍보 채널 없이 그냥 거기 바로 올렸는데도 사람들의 니즈나 또는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특히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된 이유가 그때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로 사실 어반라이크, 어반북스는 훨씬 더 매거진에 가까운 컨텐츠의 단단함을 갖고 있고 저는 예를 들어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대중들과 접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전문가군 또는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어떤 그런 협업 쪽을 저는 조금 더 치우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서로 장점들을 조금 더 같이 가져가려고 협업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거진 컨텐츠를 공간을 옮겼다는 의미로 어반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창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잘하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메모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잘 못 챙겨서 사실 수첩에 적으면 많이 잃어버린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많이 기록하긴 하거든요. 적기는 그러니까 적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마침 딱 아이패드라는 되게 좋은 매체가 나와서 사실 이제 아이패드의 메모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내가 그 도시 또는 또 서울에서 어떤 데를 갔었을 때 어떤 걸 기억하고 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하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찍었던 사진과 메모들을 계속 보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봤었을 때 이게 왜 매력적이었지를 나의 식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중림창고 또는 중림동 또는 USO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떨지 같은 것들을 계속 다시금 되새겨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서울을 조금 뭐랄까 아직 모자란 것들이 많은 도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제가 서울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능성이 많은 도시, 할 것이 굉장히 많은 도시 사실 단기간에 성장을 하면서 잃었던 것도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많은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측면 또한 같이 발전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한숨 돌리면서 서울 시민들이나 이제 서울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 이제부터 얼마나 더 재밌게 또는 얼마나 우리 뜻대로 또는 얼마나 우리 호흡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시점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하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거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USO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중림창고에 맞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건축을 하는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공간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는 그 공간 컨셉에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뭔가 그 공간의 어떤 매력도를 높일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그룹을 지향을 하고 있고, 첫 번째 테스트를 사실 여기서 해본 셈인 거고요. 서울의 곳곳의 매력적인 장소들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했었던 작업이나 고민들을 따로 뭔가 책의 형식이든 매거진의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번 뭐 써내거나 정리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Well, it ain't cheap taking home, but it's taking more. Tickets and the taxis and the fees. I work hard for my pay.